안녕하십니까. 이피아더 바저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미 연방부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 나오고 있고 실제 트럼프 정부 때도 그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미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해서 한 1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즉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수준에 해당되는 규모고요. 그리고 오히려 리만 때보다 더 높은 수준에 지금 연방부채 수준에 왔다. 저희가 GFC라고 부르는 게 주로 리만 사태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연방부채가 거의 세계 2차 세계 수준까지 올라왔으니 이미 정부의 어떤 부담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인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피스컬 폴리시, 즉 재정정책을 하기로 했고 오히려 지금 QE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중앙은행이 더 이상 채권을 추가적으로 매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미 연방정부 부채 규모는 프라이빗 섹터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게 된다. 즉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중앙은행이 사주지 않게 되면 시장에 이런 채권들이 많아지게 되면 희소성이 떨어지게 되고,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채권의 가격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의 어떤 재무부 채권에서 발생하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이미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지금 채권 투자에 임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런 연방부채의 어떤 허들 자체가 왜 중요하냐, 연방부채의 특정 허들을 뚫고 올라가거나 이 연방주택 이슈가 있게 되면 연방정부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셧다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서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QE가 아닌 재정정책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가 계속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스한 방법을 사실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오히려 제조업 경기라든지 산업 경기를 살려서 오히려 코퍼레이트 텍스를 많이 걷고 부자들한테 좀 증세를 좀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부자들 입장에서 좀 불편한 사실이고요. 오히려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캐펙스, 즉 산업재 투자라든지 이런 중화공업, 이런 이제 생산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격적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베네핏을 줄 것이고, 그리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너무나 높은 제조업 의존도를 좀 낮춰가겠다, 이런 의도가 동시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부터는 분명히 미 재무부 채권이 시장에서 많이 찍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시장의 소화가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발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미국 채권의 재무부 채권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채권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안전자산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위험자산을 투자할 때도, 특정 주식이나 아니면 커머디티, 원자재를 투자할 때도 이런 재무부 채권의 어떤 시장의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 큰 인사이트를 좀 제공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연방 부채가 커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산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자산 중에서 어떤 것들은 가격이 오르고 떨어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구체적화해서 준비를 해서 또 영상을 또 후속타로 준비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